가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다. 억누르려 해도 다시 올라오고 피하려 해도 삶의 모서리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내는 그 내면의 어둠. 그것은 융이 말한 그림자다. 칼 구스타프 융이 남긴 명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그의 삶 전체, 고통, 고독, 결단, 그리고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태어난 결과물이다. 오늘은 그 명언이 만들어지기까지 융이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지, 왜 그는 그림자를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따라가 본다. 칼 융은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섬세한 아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현실의 세계, 신학자였던 아버지가 가르쳤던 종교적 질서와 도덕의 세계.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꿈, 환영, 상징들로 가득한 세계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공보다 자신의 꿈 일기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융은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말했다. 나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세상의 나, 다른 하나는 침묵 속에서 나를 부르는 내면의 나였다. 이미 이때부터 그림자 개념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성인이 된 융은 정신의학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프로이트는 융을 정신분석학의 미래라고 선언했고, 융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인간 마음의 체계를 읽어냈다. 그러나 둘의 차이도 점점 뚜렷해졌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융은 인간의 마음을 그보다 훨씬 넓은 세계로 보았다. 인간은 욕망뿐 아니라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존재하는 존재다. 이때부터 융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어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어둠은 우리가 외면해온 그림자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융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찾아왔다. 인간은 성적 욕망보다 더 깊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는 원형, 상징,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학계에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융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후계자라고 불리던 그는 하루밤에 정신분석계의 배신자가 되었다. 배척, 외로움, 고립.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눈을 감으면 무의식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그는 실제로 정신붕괴 직전의 상태까지 갔다. 악몽이 몇 달 동안 그를 괴롭혔다. 괴물 같은 존재들이 등장했고 그는 그것들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융에게 중요한 통찰이 찾아왔다. 이 괴물들은 나의 그림자다. 융은 도망치는 것을 멈췄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무의식의 상징들과 하나하나 대면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백 장의 노트를 작성했다. 그림, 꿈, 환상, 감정을 기록하며 내면의 세계를 끝까지 들여다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내가 외면한 것들이 결국 나를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개념의 탄생이었다. 그림자는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 억눌린 본능, 숨기고 싶은 나,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림자를 직면할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 융은 이후 평생 무의식과 그림자 통합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그림자는 있다. 말하지 못했던 상처, 인정하기 싫던 모습, 억눌린 감정들. 그러나 융은 말한다. 그림자를 버리려 하지 마라.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 용기가 아니라 당신 안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용기다. 그 순간 당신은 진짜 자유를 살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도 명언처럼.